안녕하세요. 기획팀입니다. 2020년 4월 14일 마감후 특징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선거일인 15일이죠. 예, 투표를 모두 어, 좀 이따가라도 안 하신 분은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그때 빠진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매도하면 7월 중순까지 쉬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론상은 1900 정도나 뭐 2000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갔다가 만약에 쭉 빠져서 7월이나 8월쯤에 만약에 1100 정도를 간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죠. 이 1100은 SK증권에서 1100 정도를 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거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빠졌을 때 주가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하면서 빠집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매수하고 팔고 이렇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렇게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이제 저점을 이렇게 잡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주가가 한 번에 쭉 빠지지는 않고 이렇게 빠졌다가 또 한 번 올려줬다 또 빠지고 이렇게 턱을 만든다는 거죠. 턱을. 현실은 어떻게 되냐? 1900에서 만약에 1100포인트까지 빠진다면 현실은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지는데 여기서 들어갔다 물리고 또 들어갔다 물리고 들어갔다 물리고 들어갔다 물리고 요런 물리고 털리고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진바닥이 형성된 후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매도하면 7월 중순 이후 8월 이때 진바닥까지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럼 요러한 이유도 있고요. 요렇게 됐을 때 왜 더 그래야 되냐면 만약에 1900에서 1100까지 빠진다면 시드머니가 만약에 1억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1900에. 그럼 매매를 계속할 경우에 1100 정도가 오면 2000에서 1500가량이 남습니다. 거의 계속 깨지고 막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체로 이렇게 한 5분의 1 정도 시드머니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때 1900일 때 1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냥 거래를 안 하고 7월 말이나 뭐 8월 달 이때쯤에 1100포인트에 내가 1억을 갖고 들어온다면 반대로 5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때 5억이었던 게 이때 1억이 여기 가면 5억의 가치가 됩니다. 그만큼 줄어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코스피 1100포인트에서는 5억의 가치가 됩니다. 근데 이 중간에는 언론에 지속적인 꼬임이 있습니다. 뭐 전문가 포함해서 진바닥이 나온 것 같다 해서 또 들어가고 또 깨지고 요거처럼 되는 거죠. 또 들어가고 또 깨지고 또 들어가고 또 깨지고 계속 이거의 반복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일주일 이상 잠도 못 잘 수도 있고 패닉 상태까지 가게 되죠. 만약 여기까지 간다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빼먹은 것 중에 한번 지금 이제 기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기사를 보시면 13조 원 주식 순매도 이제 월가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에 대한 기사입니다. 3월에 이제 13조 정도의 주식을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거기서 월가가 매도한 거는 한 5조 원. 이게 이제 5조 원을 매도했는데 그 매도한 이유는 이제 펀드 환매 요구가 들어와서 현금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월가 기준 사상 최대 매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각, 펀드 매니저들의 시각을 물어봤더니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7조의 채권을 샀었습니다. 외국인이. 요거는 이제 월가가 산 게 아니라 아시아 중앙은행이 산 겁니다. 산 이유는 이제 AA 한국국제가 금리를 많이 준다. 이 정도의 수준인데 그래서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 빨간 줄을 끈 거예요. 한국은행은 양적 완화도 안 하고 있다. 레포
RP 환매 조건부 채권 운영은 양적 완화가 아니다. 그럼 양적 완화가 아니면 뭐냐? 여신이다. 여신은 뭐다? 단기 대출이다. 그럼 한번 요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월 발행한 RP 환매 조건부 채권의 문제점은 뭐냐면, 만약에 3년 만기 채권 회사채를 발행해서 매수해주면 요건 3년 동안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요건 이제 양적 완화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RP 환매 조건부 채권은 3개월이나 이런 단기 자금 성격으로 여신 짧게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6월 말에 만기가 됩니다. 그럼 6월 말에 만기가 되면은 연장을 하냐 아니면 돌려막기. 이때는 또 더 이제 금융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동안 또 영업을 못한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면 뭐 월급도 주고 유지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또 발행해야 됩니다. 그럼 6월 말기에 이거 6월 만기 될 때 연장해 주냐 돌려막기를 하냐. 더 많이 또 연장을 하고 또 발행을 해야 됩니다. 결국 3개월만 목숨을 연장해 준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6월 중순부터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때 빼먹은 중에 하나가 요때 이제 바로 폭락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기관도 이제 고가에서 펀드 환매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파니까 코스피가 하락을 좀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아무래도 기관도 총알을 준비해야 되겠죠. 펀드 환매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중순이 되면은 RP 환매 조건부 채권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때는 복합 위기가 다가온다는 거죠. 네? 실적도 안 좋고 신용 등급 하락하고 또 RP 만기도 오고 아주 이때 이제 조절을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을 두고 청산을 하겠죠. 예, 부실을 청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트는 오늘 좀 안 올리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다 조사는 했는데 차트를 이걸 올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이 핸드폰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특징주 i3 시스템 수렴 중 출발을 언제 하나. 그리고 이 i3 시스템처럼 트루윈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요즘에 BW 20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시세를 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시세가 끝난 게 아닌가. 요 물량 부담이 또 될 겁니다. 같이 이제 그 적외선 카메라를 하려고 얘네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회사 재무적으로도 아무래도 i3 시스템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거 조금 있으면 3호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슈펙스 BMP 요게 갑자기 좀 이제 급등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늘르면은 어느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차트도 이뻐지고 차트들이 이제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주봉 역시도 좀 이격도 줄어들고요. 좀 거래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급등을 하면서요. 그리고 NK물산은 3에서 자리를 굳히나 그렇습니다. 필룩수 1121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인양행 3에 도착했습니다. 삼성제약 4에서 옆으로 밀고 있다. 4에서 옆으로 4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옆으로 밀고 있는데 요거를 4-1 형태라고 해서 조만간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특수연강 3에서 또 옆으로 밀고 있어요. 요건 3-1 여기 이제 매물대에 걸려서 옆으로 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요게 이제 4로 출발을 하지 않을까. 힘을 모은다고 봐야죠. 옆으로 횡보하는 게. 물론 떨어질 수도 있죠. 원품물산 지옥으로 가는가 아니면 속임수 패턴인가. 이제 5일선을 이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갈까 아니면 속임수 패턴인가. 요거는 이제 요번 주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원품물산이 요번 주에도 주봉상 양봉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신제약 4-1 패턴이죠. 1 패턴.
N자형 파동 나오나 미래아인즈 역시도 4-1 패턴 여기서 이렇게 미는 거죠. 4번에서 외국인 대량 매수 중입니다. 바이오 스마트 3-1 패턴 3에서 옆으로 횡보 중 방향성을 찾고 있습니다. PNT 3에서 4로 가나 대성 파인텍 다시 3으로 출발. 러셀 역시도 다시 3으로 출발했습니다. 현대 HCL 4번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에너토크 3에서 수렴 중. JW 신학 3에서 수렴 중. KGETS 4-1 옆으로 횡보 중.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서 좋은 것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PX 생명과학 3회 도착 하나. 그 다음에 NG컴 생명과학은 그 기사 나온 다음부터 계속 4에서 상승 중입니다. 미투온도 3-1, 3에서 밀고 있습니다. 옆으로 W게임즈는 4로 복귀 중. 지금 다시 N자형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DLGM은 지금 날다. 지금 DLGM은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죠. 계속 4에서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14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북 경협주는 상승했습니다. 무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 의심입니다. 특히 아난티가 많이 올라갔죠. 아난티 3으로 도착, 현대로템 3으로 가는 중, 대아티아이 3 도착인데 아무래도 지금 요 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제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선거 때는 그냥 코로나19를 원체 잘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 조만간 남북 경협에 대한 뭔가가 있나 봅니다. 자꾸 시세를 주는 게 조금 어느 순간에 한번 시세를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세 주면 그 다음날 얘네는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아리까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많이 치고 있고 또 이거 말고도 또 뭐 많이 다른 주식들도 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강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세장.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강세장이죠. 왜냐면 주식들이 바닥에서 올라온 건 벌써 100%가 다 저점 대비 넘었다는 거죠. 그럼 강세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코로나19 관련 주들은 뭐 한 더블 이상 갔죠, 최소한. 그러니까 2배는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조금은 더 수익을 챙기다가 봐서 이제 폭락이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상황, 상승 상황을 깨트리고 싶지는 않나 봅니다. 물론 신물 경제랑은 이제 디커플링이 돼서 가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커플링이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신물 경제가 추락하고 있으니까 그게 반영이 돼서 이제 폭락을 하겠죠. 이제 저의 시나리오는 그런 겁니다. 어차피 디커플링 됐다가 다시 뭐 유동성이나 이런 거에서 뭐 양적 완화든 이런 걸 통해서 디커플링 됐다가 커플링이 된다 이거죠. 언젠간 또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폭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시한폭탄을 6월 말에 6월 중순부터는 뭐 안 터질 수 없게끔 맞춰놨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물론 그 전부터 조심하는 것도 좋죠. 제가 이제 1, 2, 3번에서 빠져야 될 시기를 얘기했는데 더 빨리 빠지면 이제 5월 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눈치껏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오늘 얘기했던 걸 귀담아 들으신 분은 추후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 큰 수익을 벌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5억의 가치가 됩니다. 1억이. 1100포인트에서. 요거 명심하십시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